영자 할머니가 처음으로 돈 얘기를 꺼냈던 날, 할아버지는 할머니 뒤를 따라가는 누군가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민호 씨였다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이 영감탱이가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끌어들여? 기가 막혀 죽겠네. 민호. 그런데 마침 사건 현장에 민호 씨가 와 있습니다. 그가 수상한 행동을 했다는 할아버지의 말은 사실일까요? 너 거기 있어봐. 나 저번 날 밤에 영자 할머니 뒤에 몰래 쫓아가는 게 있어 없어? 거짓말 하들 말어. 내가 똑똑히 봤으니까. 아 이거 놓으세요. 전 아니에요. 야, 너 거기서. 그런데 더욱 수상한 건 민호 씨의 행동입니다. 야 너 왜 도망갔어? 난 아니에요. 그냥 들어갔다 나온 거라고요. 데려가. 그는 영자 할머니의 집에 몰래 들어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에게 정말 6천만 원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우연히 영자 할머니의 돈 얘기를 듣게 된 후 궁금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집을 뒤지긴 했지만 죽이진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왜 그랬어? 엄마 아니죠. 그 돈이 정말 있나 없나 궁금해서 들어간 건데. 나 그러니까 왜 오해 살 짓을 해? 왜? 형사님, 가끔 우리 아들이 쓸개 빠진 짓은 해도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에요. 사건 당일 할머니 집에 갔었던 임춘식 할아버지. 할머니 뒤를 밟고 집까지 침입했던 정민호 씨. 그들이 정말 영자 할머니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지 아직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경찰서엔 영자 할머니를 아는 제3의 인물이 와 있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하던 형사들이 영자 할머니에게 가장 많이 전화를 건 사람을 찾아낸 건데요. 마지막으로 오영자 씨 본 게 언제입니까? 3년 전입니다. 그럼 통화만 하셨나요? 여러 차례 전화를 하셨던데요. 참다 못 참을 때가 있는데 어쩝니까? 전화도 안 하면 막 팍 죽을 것 같은데 내 뭐 어쩌라고요? 그는 할머니와 어떤 사이였던 걸까요? 그가 영자 할머니를 처음 만난 건 7년 전이었습니다. 곱고 싹싹한 할머니가 마음에 쏙 들었던 철기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마냥 설레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이런 나를 이해해 줄 거지? 할아버지는 남은 평생을 영자 할머니와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왜 이러세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좋아요. 다른 분 만나는 거 다 좋은데 논밭은 왜 파셨어요? 그 할머니한테 다 줬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 나 이제 새 출발할 거다. 그런 줄 알아? 아버지! 어떡해. 그러나 딸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언니 저기 어떡해. 가지고 있던 땅을 정리한 할아버지가 그 돈을 모두 영자 할머니에게 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철기 할아버지의 프로포즈였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애 다시 돌아오게 생겼다고요. 지금까지 뒷바라지한 게 말짱 도루묵 뗄판인데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계속 이러시면 우리도 아버지 안 찾아올 거예요. 손 줍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작은 딸 제일 사랑하셨잖아요. 시끄러워. 그 여자 꽃뱀이에요.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된 후에도 딸들의 소만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여자 꽃뱀이라고요. 몇 년째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완강하던 할아버지도 지쳐갔습니다. 그렇다고 문제를 해결할 다른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미안한데 그 돈 좀 다시 돌려줄 수 있겠어? 응? 그 저것들 급한 불부터 문제 끈 다음에 응? 내가 그 다음에 꼭 내가 꼭 다시 만들어 드리리다. 다시만 말아요. 제가 먼저 그러자고 했어야 됐는데 죄송해요. 오히려 죄송해요. 미안하오. 미안해. 아이 걱정하지 마. 얼른 잡시다. 고마워요. 에이 고마워. 얼른 잡시다. 얼른 찾아고요. 얼른 찾아고요. 어떻게든 그 말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할아버지는 돈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말 않고 선뜻 이해해주는 영자 할머니에게 할아버지는 말할 수 없는 고마움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서인지 참으로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잔 철기의 할아버지. 그런데 할머니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물건도 통장도 사라졌습니다. 4년간의 동거는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딸들과 갈등으로 힘들어했던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돈 문제까지 생기자 할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돈도 잃고 사랑도 잃은 데 대한 상실감과 더불어 자신은 이제 너무 늙어버렸다는 무력감이 깊어졌는데요.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괴로워하다 우울증까지 앓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사연 때문에 경찰은 할아버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김철기 씨, 할머니가 살해된 그날 어디 있었어요? 집에 있... 아니 내가 헤어진 지 3년이 지났는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얘기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던 줄 알아? 할아버지가 제일 유력한 용의자예요 지금. 뭐라고? 아유. 이런 헤어진 지 3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할아버지에겐 원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할아버지의 행적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0동 CCTV 좀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저 김철기 씨 아니냐? 그런 것 같은데요? 분명 할아버지는 사건이 일어난 날 종일 집에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저녁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야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살해당한 시간 이후인데요. 그렇네. 잠시 후 다시 밖으로 나오는 할아버지는 옷을 갈아입은 모습입니다. 큼직한 가방도 들고 있습니다. 1시간 후 다시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는 빈손입니다. 사실과 다른 거짓 진술, 그리고 이어지는 의심스러운 행동들. 그는 정말 영자 할머니를 살해한 걸까요? 경찰들은 서둘러 철기 할아버지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김철기 씨. 아버지. 할아버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해서는 안 될 두 번째 행동을 하려 합니다. 칼을 들고 있는 할아버지가 극단의 행동을 할까 섣불리 다가갈 수가 없는데요. 나한테 막 소리를 지르잖아. 에? 얼굴만 한번 보고 오려고 했는데 잘못한 게 없다고. 내가 보기 싫다고 막 소리를 질러. 나도 영자 따라갈 거야. 영자.
자신을 멀리하는 영자 할머니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할아버지는 가스레인지 호스에 구멍을 냈습니다. 할머니가 위기를 넘기자 이번엔 직접 할머니를 때려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영자 할머니의 배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살해하고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옷가지를 벗어서 가방에 넣고 증거물을 태우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배신감 때문에 괴로워하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르고 만 거죠. 할아버지는 살인 혐의로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스스로를 사랑의 피해자라 생각해온 김철기 할아버지. 그 분노는 결국 두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말았습니다.